경제가 이제 수소 경제가 본격적으로 도달할 건데요. 2, 3년 안에 본격적으로 올 것 같습니다. 석유 시대가 사실상 끝나는 시점인데 석유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생활의 모든 것에 쓰이기 때문에. 그러나 가격이 이렇게 예전처럼 전기차가 대신하고 있어서 이렇게 전기는 원자력으로도 할 수 있고 석탄, 석유, 가스 뭐 이렇게 다양한 태양에너지, 풍력 발전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는데요. 수소도 지금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향후 우리서 석유 가격이나 가스 가격이 대폭적으로 수소가 이제 생산을 하다 보면 기술이 발달하게 돼서 더 싸게 만들 수 있어요. 너도나도 뛰어들다 보면 공급 과잉이 되어서 석유가 가스 가격이 예전만큼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캐나다나 멕시코에서도 고민이고 중동에서도 러시아도 고민이고 베네수엘라도 고민일 수도 있다. 미국도 고민일 수 있어요. 미국도 이렇게 오일샌드라든지 가스 생산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도 그러죠. 투자하기는 좀 안 좋은 그런 전망이 있는 것이죠. 보시면은 수소는 단순한 연료가 아니라 미래 에너지 체계를 따라치는 핵심 기반이다. 향후 3년이 글로벌 수소 경제 분수령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처음으로 한국에서 개최된 이런 대회에서 어떻게 이제 높은 생산 단가를 낮추느냐. 그래서 기존 화석 연료 기반 수소와의 비용 격차를 해소하는 것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데는 풍력이나 이런 수소 생산까지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자체적으로 100% 다 하는 것으로 자체 이렇게 전기를 다 수요를 이렇게 바치고 있는 것으로 워낙 바람이 많은 곳이라서 제 방식의 어떤 수소 이렇게 제 방식의 어떤 풍력이나 태양력을 쓰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은 수소는 통상 화석연료를 개발할 때 부산물로 나뉘는 그레이 수소와 블루 수소, 핑크 수소, 그린 수소, 저탄소 배출 수소로 나뉘는데 블루 수소는 탄소 포집 저장 기술로 만들어지고 핑크 수소와 그린 수소는 각각 무탄소 선원인 원자력 발전과 재생에너지 전기로 물을 전기 분해해 가지고 설비를 돌려 만드는 수소입니다. 비용 측면에서는 블루 수소가 그린 수소보다는 저렴하지만 여전히 그레이 수소보다는 높은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런 IPH 보고서에 따르면 그레이수소의 생산비는 킬로당 1.5에서 2.5달러입니다. 블루수소는 2에서 3달러, 그린수소는 3에서 6달러로 나타나는데, 그래서 국가별로 인증 제도가 달려서 풍력이나 태양력으로 돌려가지고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이 이제 앞으로 나올 건데요. 그럼 뭐 자연에너지를 했기 때문에 투입된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 필요한 게 있거든요.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국가별로 연료로 비행체나 자동차 연료로도 쓸 수 있고 쓰일 때는 많아요. 공장 연료로도 쓰일 수 있고 근데 터지는 문제가 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국가별로 인증 제도가 달라서 수소 계획이 원활하지 않다. 수소 확대가 제한되는 것이 생산 단가 하락을 더디게 하는 원인이다. 이렇게 좀 5년 이 정도 있으면 단가가 확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2030년까지 글로벌 청정수소 분야에 누적 1,100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유럽연합과 북미, 미국, 캐나다, 동아시아 내에서만 연간 800만 톤의 정책 기반 수요가 형성된다. 중국은 수전의 설비 중심의 33억 달러가 내수용 확대를 주요 생산 소비국으로 부상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운송, 석유와 가스를 운송하는 이 수요가 운임이 엄청나게 저렴하게 되는 것이죠. 수출은 안 할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는 석유 개발해가지고 플라스틱 제품도 만들고 온갖 제품을 다 만들고 합성 고무도 만들고 하기 때문에 미국, 캐나다 등 북미는 저탄소 수소의 생산 수출 기반을 구축하고 유럽은 재생에너지 기반 그린수소의 수요 중심주로 자리 잡을 것이다. 라고 전 세계 주요 기업 최고 경쟁 97% 수소를 철강, 시멘트 발전, 탈탄소가 어려운 산업 핵심 해결책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수소 경제가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수전에 관련 소재 전시에서는 부품, 설비, 아모니아 분해, 청정성 생산 관련 기술 및 제품이 전시됐고, 수소 버스, 수소 전기 트램, 수소 전소 엔진, 수소 활용 제품, 수소 충전 시스템, 액화수소 저장 탱크, 다양한 수소 유통 제품군이 전시된다. 제 기술이 되게 여러 가지로 들어갈 것 같은데요. 저는 이에 대한 관련된 기술을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일러 탱크라든지 이런 부식되지 않게 유리석용 코튼 예사로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한다든지, 압을 안으로 가두기 위해서 거드론 평판 안으로 홈을 좀 파주는 기술에 대해서 거드론 평판 보일러 탱크라든지 수소 탱크, 가스 탱크 또는 이런 그래서 이거는 뭐 공유 골판지, 플라스틱 골판지 모습이거나 보일러 탱크나 어떤 가스 탱크 이런 어떤 액상이나 공기가 흐르는 관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 겹을 다 할 수도 있고요. 압을 안쪽으로 가둡니다. 열이나 냉기를 안쪽으로 반사박사 건축용 판넬로도 쓰고, 그다음에 약간 종이 골판지, 플라스틱 골판지, 비행체나 배 같은데 부력이나 양력을 만들어내는 기술로도 됩니다. 부표도 되고, 이렇게 쓰일 때는 굉장히 이렇게 어떤 물놀이용 매트 같은 데도 쓰고, 이렇게 뭐 라텍스 침대라든지 아니면 고무, 플라스틱, 이렇게 신발 밑창 쓰일 때는 엄청 많아요. 장판 같은 데도 그렇고, 이렇게 오토바이 헬멧이나 군용 헬멧 또는 철모, 그다음에 자전거 헬멧 이런 부분이 쓰이거나, 의자, 자동차 의자라든지 일반 의자 이런데 모든 의자 제품, 컴퓨터 의자라든지 쓰이거나, 고밀도 탈레폰 쿠션, 고밀도 탈레폰 쿠션, 고밀도 탈레폰 쿠션 해가지고 이렇게 고밀도 탈레폰 아니더라도 유산 소재를 해갖고 이렇게 스프링 없는 이렇게 의자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다가도 홈이 들어가서 건축용 판넬에도 이렇게 안팎으로 홈을 좀 파가지고, 아니면 열이나 냉기를 바깥쪽 것을 반사하고 이쪽 안쪽 거를 반사해서 하는 양방향의 이런 것들도 여러 겹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것은 스티로폼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단열벽지나 단열재, 아니면 배관 보온재에다가 똑딱이 방식이나 찍찍이 밴드 방식으로 배관 보온재 찢지 않고 다시 할 수 있는 이런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배관 보온재를 이렇게 가운데 내려서 찍찍이 밴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일반 지퍼백 같은 데도 곡물 넣으면 터지죠. 그래서 찍찍이 밴드 방식이나 똑딱이 방식이나 열고 닫고 하는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여기에는 뭐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그 다음에 거기다가도 뭐 배관 보온재도 오목한 홈을 파서 이렇게 하거나, 기포 같은 거를 공기 기포를 하거나, 이렇게 냉기나 이렇게 온기를 보온할 수 있는 이런 알갱이들을 집어넣어서 건축용 판넬에도 그렇게 하거나, 단열벽지, 스티로폼에도 이 기술이 들어. 스티로폼 얇게 여러 개 비닐을 끼워놓거나, 단열재나 비닐을 끼워놓거나, 구정 알루미늄을 끼워놓거나, 단열재를 끼워놓거나, 스티로폼 같은 이 기술을 얘기했었거든요. 네. 어쨌든요, 2-3년 안에 국제 수소 질서가 재편된다. 한국에 모인 수소 리더들 해서 향후 중동이나 이런 데서도 지금 고민이 클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수입이 대폭적으로 줄어들고, 러시아도 그렇고, 러시아도 전쟁할 때가 아니죠.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걱정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되고, 이렇게 석유 가스를 팔아서 이제 살았는데, 그 부분이 재정 수입이, 국가 수입이 줄어들게 되다 보니까 전 세계도 이에 대해서 고민하고, 자기들도 산업을 키워야 되는데 이미 기존 전통 강자들 국가들이 다 존재하고 있어서 끼어들 때가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해외 기업을 일단 유치하는 방향으로 사우디 아랍에미리트도 가고 있고 그래요. 석유가 예전만큼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석유나 가스가 여전히 발전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그래서 가격이 낮으면 오히려 발전을 그걸로 할 수도 있어요. 석유와 가스로. 그러나 이렇게 탄소를 좀 많이 배출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이제 발전하게 되면 가격이 엄청 싸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수소 경제를 잠깐 이렇게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수소 경제는 2-3년 안에 이제 본격적으로 닥칠 것 같은데요. 이것을 보시면 한국 애들이 보면은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수소 에너지가 세계적으로 이제 가는데요. 수소 정책을 본격적으로 다룰 거예요.
그레이 수소는 제조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수소고, 블루수소는 제조시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포집 저장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실질적으로 재료로 만드는 수소. 좀 단가가 높겠죠. 그 다음에 그린 수소는 재생에너지를 물을 전기분해 제조시 이산화탄을 배출하지 않는 수소. 이게 이제 주목을 받을 수도 있어요. 풍력과 태양력으로 만들어 제주도 같은 데서도 수소를 생산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무인도 같은 데 이런 데가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배터리 거기 배터리 충전해 갖고 오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네. 그래서 클린 수소, 블루 수소, 그다음에 그린 수소 이렇게 이런 기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건전지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건전지도 있고 뭐 이런 건전지에서도 충전할 수, 2차 전지, 자동차 배터리 다양하게 충전해서 갖고 온다는 거죠. 그래서 엄청 쌀 거예요. 풍력이나 태양력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거기 있는 전기로 돌리니까 비용이 얼마나 들겠어요? 없는 거지. 그래서 그런 기술에 대해서는 제 기술이다. 뭐 무인도 같은 데서도 할 수 있어요. 네, 제 기술은 따로 또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나중에 얘기하기도 하고 여러분 많이 얘기를 해서 승용차로는 아직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터지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 2030년 목표 194만 톤을 상향 수준. 수소가 싸면 그걸로 수소를 발전할 수 있는데, 문제는 터지는 문제가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수소를 작은 단위로 이렇게 모듈 단위로 해서 하는 이제 방식, 모듈 단위로 보일러통을 수소로 끓여가지고 100개, 100개다, 1000개다. 그래서 큰 물통으로, 큰 보일러통 물통으로 해서 발전하는 이 기술을 원자력, 석탄, 석유, 가스, 뭐 화력 발전 이렇게 온갖 다 가능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방식은 모듈 단위로 이렇게 비행체에도 연소기간이 6개다 그러면 언오프식으로 1개 쓸지 2개 쓸지 3개 쓸지 4개 쓸지 6개 쓸지 이렇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배도 그렇고, 속도를 조절하거나 연료를 틀리게 해서 좌우는 왼쪽에는 적게 주고 자세를 제어하는데, 머스크 스펙스에서 기술 쓰시던데, 연소기관을 대중소로 만들어 갖고 용압열을 만들어서 연료 대비해서 파워를 높이는, 추진력을 높이는 기술에 대해서 얘기했고, 나중에 그 제트기 엔진이다 그러면 거기서 연소실이 있잖아요. 거기다 압축 공기를 좀 추가로 넣어준 데 내부에서 바깥에 넣어줘 갖고 추력을 높이는 기술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게 연소 기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연소 기간에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연소 기간이 여기 하나 있고 이렇게 있다. 그럼 옆에도 이렇게 연소 기간 원래는 이렇게 쭈루루 8개 보통 제트 엔진 같은 게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연소 기간이 여기 있고 이 옆에도 연소 기간을 두고 옆에 들어서 이렇게 연소 여기다 내뿜어요. 그래서 여러 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되겠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를 파워를 높이는 기술인데, 연소기관이 있는데 여기서 주 연소기관이 큰 게 들어가고 작은 연소기관들이 이렇게 옆에서 추가로 연소를 해서 이걸 가로막지 않고, 이 흐름을 가로막지 않고 큰 것은 이쪽으로 나오고 작은 연소기관이 추가로 이렇게 연소해서 이거 불꽃을 내뿜어요. 그래서 이것이 뒤로 합해져서 나가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그것을 가로막아 가지고 이쪽으로 되돌아가지 않게 한다는 거죠. 끝에만 이렇게 나가지고 나갈 때 이것이 살짝 작은 연소기관을 둬서 이렇게 같이 합쳐져 갖고 나가는 기술도 쓸 수 있어요.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다. 이런 연소기관 만드시는 제 기술입니다. 하여튼 뭐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수소 같은 거는 이제
가스를 천연가스는 수송 비용이 있잖아요. 수송 비용. 근데 강나라는 바다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물을 전기 보내고 강물이 풍성한 데도 있고 그래서 물을 전기 보내면 수송 비용이 빠지는 거예요. 수송 비용이 빠져가지고 이게 전 세계에서도 엄청 이렇게 날이 갈수록 이렇게 빨라질 수 있어요. 수송 비용이 빠지니까 단가를 얼마나 낮추느냐가 지금 문제인데요. 수소 경제의 진행 정도를 수소 경제 진행 정도를 보겠습니다. 진행합니다. 그래서 초기 상용화한 단거를 넘어섰고 각국 정부와 글로벌 적극적인 투자와 정책 지원에 힘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2050년까지 세계 에너지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여러 개가 같이 뭐 태양력, 풍력, 석유, 석탄 다 여전히 썼는데 이것이 새로 경쟁자가 등장함으로써 기존의 제품들이 단가가 확 낮아질 거라는 거예요. 석탄도 낮아지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석유, 가스 이런 부분이 다 낮아질 거라는 것이죠. 이해가 가시죠? 연료로서 이런 부분이 다 낮아질 것이다. 그만큼 덜 쓰게 되니까 이렇게 물만 수소분해 풍력, 태양력으로 해서 하니까 단가가 수송 비용도 없고 수송 비용도 크게 없죠. 멀리 이렇게 다른 대륙에서 와야 될 필요도 없고 그래서 강나라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2023년 340조 원 규모였던 세계 수소산업 시장이 2050년까지 3천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중국, 일본 주요 국들이 수소 경제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서 대규모 투자와 함께 강력한 정책을 미국의 이렇게 정책을 이렇게 추진 중이다. 대부분의 수소 생산은 화석연료 기반이에요. 뭐 석탄을 하든지 석유를 하든지 화석연료 또는 천연가스를 하든 화석연료 기반이지만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재생에너지로 사용하는 그린 수소와 탄소 포집기수나 분류수소, 청정수소 생산 기반 확충에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제주도 같은데 이렇게 풍력, 태양력으로 만들어가지고 바닷물 전기분해해서 하면 이게 경쟁력이 무인도가 괜찮은 것 같아요. 무인도에다가 제 방식의 풍력 발전, 내 방식의 태양에너지 발전 이게 제일 획기적일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뭐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 전파 서로 파행했던 마이크로파 서로 파행했던 적외선 전파 서로 파행했던 모든 종류의 전파를 섞어가지고 군사적으로 이렇게 태워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중질한 고기 익히듯이 직사하게 된다 그랬죠. 태워져가지고 군사 무기로도 사용할 수 있고 뭐 어떻게 A사 레이더에서 서로 파행이 팀별로 그 레이저 소재를 대중소로 크기를 틀리게 해서 전력도 각각 대중소로 그래서 여기 영상 레이더로 큰 레이더 소재에서 또 작은 전파를 내뿜어가 영상 레이더로 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 같은 데서도 이걸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기를 강중량으로도 각 소자마다 목적별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강력하게도 전파를 내뿜고 약하게 내뿜어서 디지털 영상 레이더로 가는 기술이라고 그거를 합해가지고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 복합 전파를 서로 파행했던 전파를 묶어 쓰면 상대방 전투기나 미사일 이런 레이더 같은 데도 맞으면 융합열이 발생한다. 그래서 강하게 태워버리는 전자전으로 간다고 자동차도 그럼 빛을 사이즈를 대자리, 중자리, 수차를 만들어가지고 비추면 상대방 자동차에 맞아갖고 강하게 빛이 나거나 집안의 LED 등이든 조명, 전구 방식이든 대자리, 중자리, 수자리 융합빛을 쏘면 강하게 들인 전기에 비해서 빛이 난다. 이 기술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거울 같은 걸 주거나 오목한홈을 파서 빛을 반사하거나 거울 같은 미니 거울에 홈을 파가지고 이렇게 반사 복사하는 구조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울 같은 걸 작은 조각 단위에 넣어가지고 반사 복사한다는 거죠. 또는 알갱이들을 이게 뭐죠? 네온산이다, 기타 종구다. 그럼 그 알갱이들을 오목한홈을 파거나 볼록볼록하게 하거나 다이아몬드 커팅을 안팎으로 해서 빛이 안에 들어가면 이게 반사 복사를 하는 구조를 수없이 둘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종구를 만들고 네온사인도 만들고 다양한 목적으로 만들 수 있다. 뭐 그게 뭐죠? 그것도 될 수 있어요. 가로등에도 쓸 수 있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데도 굉장히 쓰일 때가 많을 거예요. 뭐 지금 내부 등이다 그러면 여기다 거기다 그걸 배치하면 전력 대비해서 환하게 빛이 거기 있으면 빛이 거기 안에서 이렇게 증폭이 된다는 거죠. 빛이 포집이 되고 증폭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같은 전기 대비해서 효과적으로 밝게 할 수 있다. 색깔을 넣어서 환상적으로도 만들 수 있고 색깔을 각각 넣죠. 이렇게 해서 기술 개발, 수소 생산, 수전의 설비, 저장 운송 기술이 발달하고 있고 수소차,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발전소, 수소, 트럭, 버스 다양한 분야 상용화 진행되고 있다. 터지는 문제가 있는데 한국은 수소차 발전용 연료전지 분야에서 세 곳, 수소를 가지고 기반해서 전기를 생산해 전기차 이렇게 하이브리드도 할 수 있고, 저는 기존의 화석연료, 석유를 돌려가지고 전기를 오토바이 엔진 같은 거 그런 걸 돌려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그걸로 전기차 만들 수 있다고 얘기했었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오토바이 엔진 석유로 돌려가지고 오토바이도 움직일 수 있고 그렇게 됩니다. 오토바이 엔진 돌려가지고 전기 생산해서 자전거도 할 수 있고 배도 움직일 수 있고 오토바이 엔진 많이 두면 되죠. 여러 개. 오토바이 엔진 2개 묶어가지고 양쪽에 묶여서 오토바이 2개 됐다 그러면 그걸로 의리의리하게 만들면 자동차다. 4개도 4개짜리도 있고 쭉 나서 화물차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오토바이를 갖다가 앞바퀴도 돌리고 뒷바퀴도 돌리고 두 가지도 가능한데요. 그래서 그러면 이 앞바퀴 이쪽에다 둬가지고 두 개 해가지고 4바퀴를 동시에 돌리는 그런 기술도 있고요. 아니면 좀 오토바이 엔진을 이렇게 이쪽에 둬가지고 이쪽 뒷바퀴만 돌리는데 앞바퀴만 돌리는 그런 기술이 가능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드론 오토바이를 이용해가지고 드론 타격기 5리터에 한 200km 가니까 육지에서는 그러니까 오토바이 몸체가 없잖아요. 드론에 따라는 한 400km, 500km 타격이 싼 드론 타격기가 만들 수 있다. 물속에서도 뭐 오토바이 이제 방수 처리해가지고 이게 하나의 회전축에 여러 개 프로펠러 돌리는 여러 개 뜯어가지고 고속으로 움직일 수 있어. 싸잖아요. 뭐 몇십만 하겠어요? 20만 하나? 잠시만. 네. 위에다가도 달아갖고 공기부하 형체로 프로펠러 돌려서 아래에서 물에서 돌리고 위에서 공기에서 돌려서 고속으로 움직이고 어뢰 플랫폼 그레를 만들어갖고 이렇게 부딪히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토바이 엔진에다가 회전축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놓고 약간 두툼한 부분을 넣어서 카페스타로 구리를 추가로 해서 대남 매듭고조 만들고 할 수도 있고, 영구 자석을 여러 겹, 수십 겹, 수백 겹 형태로 들어 입장을 가려 대중소 표면을 넓혀주기 약간 홈을 좀 파줄 수도 있어요. 송전선은 전기선에 피복 없이 굵기를 전기선의 구리선을 굵기를 틀리게 해서 대중소 넣으면 왔다 갔다 한다는. 테슬라는 앞뒤로, 에디슨의 중류로. 저는 왔다 갔다. 그럼 그럴 필요 있냐? 그냥 이렇게 중류로 이렇게 중폭해서 주파수를 만들어서 보내면 되지라고 제가 얘기해서, 이것은 전기선, 통신선, 이렇게 광섬유선에 쓰이게 될 거예요. 전기선, 통신선, 광섬유선에도 유리석용 코팅 예사랑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줘. 모든 종류의 피복선에 이것을 주시면 삼성수미 실이라든지 인쇄, 잉크, 페인트 이런 데도 엔진 오일과 뭐 균활제, 방청제 오일시대 이런 데도 들어가요. 유리석용 코팅 예사랑 유리막 걸러서 제조하고 페인트, 인쇄, 잉크, 염색제, 자동차 이제 도장할 때도 이것이 들어가. 자동차 도장할 때도 금색에서 당한 펄을 넣어서 제조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거 획기적일 수 있어요. 페인트 같은데 크레용, 크레파스 이런 데도 펄을 할 수 있고, 또 인쇄 잉크, 염색제에도 펄을 넣어줄 수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다. 합성섬유 실 염색할 때도 이렇게 모든 염색할 때도 펄을 넣어서 금색에서 하면 되게 펄의 종류는 다양하다. 엔진 세척제에도 유리석용 코팅 예사랑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거나 타일 도기, 한국 도장, 행남대 그릇 같은데 저는 이게 유리 그릇, 유리 제품들에게 유리석용 코팅 예사랑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고 펄을 넣어서 제조하는 기술. 펄 종류는 되게 다양하다. 금색에서 다양한 펄. 그다음에 타일 도기, 양비연기, 세면기 뭐 이런 것들 다 됩니다. PVC 매트 이렇게 주방에 시타르까 그게 때도 가능하고, 코팅을 줘가지고 김치 국물이 스며들지 않게 한 PVC 제품을 만들거나, 여기다 딱딱한 플라스틱 판을 약간 유연한 거나 딱딱한 것을 PVC 판에다 PVC 매트에다 추가로 해가지고 내가서 김치 국물이 스며들지 않게 하는 기술도 쓸 수 있어요. 거기다 금색에서 다양한 염색을 해가지고 그래서 좀 예술적으로 만들어지면 식탁판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지잖아요. 그것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비닐 같은데 PVC 매트 이런데 유리석용 같은 데 사람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고, 그물 같은데 방충망 이런데 이렇게 그물 종류 그런 것들도 넣어줘서 유리석용 같은 데 사람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거나, 철사, 철근, 철망, 금속에 상관없이 알루미늄, 구리든 유리석용 같은 데 사람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해. 금속이나 고무, 플라스틱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어쨌든 국내에서 이미 수소 상용차가 36,000대 이상이 보급되었으나 더디어요. 터질까봐 그런 것 같은데요. 불안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단가가 좀 세니까 전기차는 아직 이렇게
청정수소를 싸게 제작하는 기술. 그래서 제주도 같은데 풍력이나 태양력으로 돌려서 여기서 돌리면 이게 뭐 아까 전에 회전축에 돌리는 게 자동차 이렇게 휘발유로 하잖아요. 경유로 자동차로 돌릴 수 있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경유로도 오토바이 엔진 돌릴 수 있게 하시면 제 기술인데 오토바이 엔진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걸로 제가 인버터 발전기 만들자 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걸로 인버터 발전기를 민유로 만들어서 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되게 효율적인 것 같은데요. 인버터 발전기 만들자. 그다음에 그거 오토바이 엔진처럼 해서 자동차 엔진도 되고 연료에 상관이 없어요. 원자력이든 석탄, 석유, 가스든 화목난로든 이렇게 해서 회전축만 돌려주면 돼. 이 방식으로. 집안에 이렇게 태양전지판 있잖아요. 집안에다 조명 있잖아요. 그걸 해가지고 그거 갖고 이걸 이렇게 그거 태양전지판이 생산된 전력으로 이걸 돌려도 돼요. YTN의 어떤 업체가 이걸 하시는 거 봤는데 설명은 안 되고 꼭 이거 같았어요. 하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위에다가 놔가지고 그걸로 회전축을 돌리든지 풍력 발전기처럼 해가지고 물레방아처럼 해가지고 이 회전축은 똑같아요. 내용 기술 내용은 그래서 그걸로 돌려 바다에다 5m, 10m 이렇게 20m짜리 세갖고 이렇게 이렇게 돌려가지고 고장도 잘 안 나요. 단가도 싸고 물에다가 놔가지고 이렇게 바닷물 끓여 들어갖고 물에다가 돌려갖고 풍력을 돌리거나 바닷물에 이렇게 둥둥 띄어서 그냥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물의 움직임을 따라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도 있어요. 물레방아처럼. 어쨌든 간에 지금 뭐 휴대용으로 뭐 풍력 이게 자동차 휴대용으로 캠핑용으로 조그만 거 나가지고 2개, 3개짜리 해가지고 돌려갖고 할 수도 있고 저기 집안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건물들 같은데 보면 이렇게 돌아가 공기 순환하는 장치에 거기다 오목한 홈을 파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래서 터빈 블레이드 같은데 이런데도 오목한 홈을 파면 이렇게 잘 돌아가요. 톱니바퀴 같은데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걸 가지고도 전기를 생산할 수 있어요. 그거 돌아갈 때 이게 것을 회전축을 돌려갖고 전기 생산해요. 여러 개 두면 되죠. 예, 그 방식도 되게 획기적이다 저는 생각한데요. 바람이 많은 데는 이것도 괜찮아요. 이런 것들을 수없이 만들어가지고 집안에 이렇게 있고 집안에 보면 이렇게 공기 순환 장치 이렇게 팍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위에 바람을 따라서 공기를 교환해 주잖아요. 그거예요. 네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걸 가지고도 전기 생산할 수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자. 국제에너지기구가 2030년까지 전 세계 수소 전기차 240만 대가 보급될 것이라고 이렇게 내다봤는데 경쟁력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를 하면. 네네. 그래서 터지는 문제가 있어서 네. 좀 불안한가 보죠. 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렇게 수소차가 나와도 단가가 안 맞고 충전할 때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아직 시험 단계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뭐 모르죠. 수소 비행체로 움직일지 수소 드론 이런 게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수소 경제는 아직 본격적으로 오진 않았습니다. 2030년까지 2,500달러, 5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연평균 8.3%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아직은 조금 한 향후 2, 3년 정도면 본격적으로 이게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싸게 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 깨끗한 에너지다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수소, 산소, 불화학가스 2대1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나가지고 1.2, 1.3 이렇게 수소하고 상관없이 산소를 비율을 높여가지고 그것을 새로운 에너지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산소 비율을 높이면 좀 더 화력이 세다라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석유다 그러면 휘발유다 그러면 거기다가 산소를 섞어준대 수산소를 섞어준대 바이오 디젤 또는 석탄 가스화된 거 있잖아요. 전기화된 거기다가도 섞어준 우라늄 토늄 플루토늄의 가스 구조에도 제가 원자력 발전할 때 뭐 막대 방식으로 할 필요가 뭐가 있어. 바닷물을 식혀야 되는데 가루나 입자로 만들어 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액상화 시키고 가스화 시키는 비행체 연료로 우주 항공 시대도 이걸 쓸 수 있다. 우라늄 토늄 플루토늄 가스 하나하나 둘 단도 폭탄 구조로도 들어간다. 장력 같은 데도 넣어주고 폭약 구조에 넣어주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루를 넣어주든가 이게 어떤 캡슐 형태로 넣어줘도 되죠. 내줘도 되는데 이것을 그
다이너마이트, 규조토 같은데 안에다 톡톡캔디 있잖아요. 탄산 넣듯이 우라늄 또는 플루토늄의 가스 구조를 넣어주든가 수소산소도 넣어줄 수 있어요. 수소는 이제 금속이 있으니까 가루가 그걸 넣어줄 수도 있고 장약과 폭약에 성형자각단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장약 같은 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뒤로 분사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어요. 액체폭탄 다른 것들도 돼요. 그래갖고 그래서 그 사거리를 늘리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수소 에너지가 단가 문제가만 해결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올 것 같아요. 수소 문제가 단가 문제만 해결되면 성장이 꽤 빠를 수도 있다. 이렇게 에너지 전환 시대 최종 병기 이렇게 수소 경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를 싸게 제작할 수 있으면 이게 그렇죠. 각 나라는 다 에너지를 수소로 생산하는 이런 시대가 와서 석유를 운송하는 운송 이런 비용도 되게 싸질 거고 그거 석유 가스 운송하는 것이 대폭적으로 감축이 되겠죠. 그 배가 이제 이렇게 놀고 다니겠죠. 놀겠죠. 이런 부분 기본적으로 쓰긴 쓰지만 전기차가 대체를 하다 보니까 자동차에서 더 이상 석유를 쓰는 비율이 되게 낮아진다.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스도 낮아진다. 이렇게 했을 때 발전에 있어서는 여전히 석탄, 석유, 가스가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원자력이. 그러나 수소 경제가 왔을 때 단가가 되게 낮아진다. 각 나라는 외국에서 뭐 전쟁이 일어나도 신경 안 쓰고 자기 수소 생산을 외국에서 들어오든가 만드는 나라가 많을 테니까 바닥 끼고 있는 나라는 더 좋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어떤 뭐죠 그 수소를 생산하는 생산국이 되니까 에너지 그걸로도 발전을 할 수 있고 그러죠. 그 수소 발전을 서두르게 폭발만 안 하면 상관은 없어요. 수소 발전 서둘러 가지고 그걸로 대체를 하고 가정에도 수소 연료 전지를 줄 수 있으나 폭발의 문제는 존재한다. 자동차도 있을 수 있으나 좀 더디다. 폭발 문제 때문에 그런가 봐요. 경장에서도 돌릴 수 있고 그런 좀 찜찜하죠. 그래서 뭐 수소 같은 거 전기 뭐 풍력 태양력도 제 방식으로 하면 그냥 제주도 같은 데서 그걸 배터리 무인도 같은 데서 배터리 무인도 놀잖아요. 그럼 환경 문제 없이 주민들하고 다툴 필요도 없이 거기서 생산해가지고 배터리 사업을 배터리 충전해서 건전지 충전해서 우주로 가져오는 사업인데 그것은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